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6K까지 반등에 성공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사이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25K 후반대로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SEC를 견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26K까지 올랐을 때 별로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 거는 결국 하락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전달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 뒤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모두 끌어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25K 주변에 있는 매수벽이 점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모습 25K, 24.8K, 9K 후반대 라인이 중요한 지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전체의 12%의 사람이 자기가 샀던 것보다 손해가 난 상태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부동산 관련돼서 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쉘터 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이건 CPI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 순간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상승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경제 때문에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역사에서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 상승을 한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에다 일본 총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일본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금리 관련돼서 더 올리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경고를 날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표적으로 고용이 모든 걸 막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CME 주간 포지션에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숏 포지션이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계속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코인 관련돼서 숏으로 보고 있고 그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9월 13일 날 FTX가 본인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4조 원 넘는 애 이제 알트코인과 코인들이 이제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걸 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코인이 던져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트코인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덤핑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것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유발을 시켰습니다. 이런 소식이 9월 13일이기 때문에 9월 13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뭐 퍼드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알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뭐 솔라나, FTT, 뭐 BTC, 이더 들고 있는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나올 수 있다.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다만 솔라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TX에서 가지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제일 많았잖아요. 그게 베스팅이 되어 있다. 한 번에 풀릴 물량이 아니고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천천히 풀릴 물량이기 때문에 쇼크는 그냥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숏을 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로 9월 13일이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걸 악재로 활용하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사람들의 뿅망치를 때리는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9월 13일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이 또 상승을 했다가 계속 하락 행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상,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넘버 오브 UTXO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코로나 때만큼 이제 로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수량, 월렛의 절대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 로스가 나는 숫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 횡보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려있는 절대량 자체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와 비슷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락을 한 뒤에 상승을 했죠. 꼭지점에 거의 다 다다랐다. 조금만 견디면은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지표들로 고래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코로나 때는 더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50%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이오스 올해 추억의 코인인데 마이너스 48%,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50%, 이도도 마이너스 52%. 코로나 때 급격하게 빠졌는데 이때만큼 비트코인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이제 견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UTXO 상으로 비트코인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제 많이 옮겨 심지 않고 사람들이 비트를 사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네거티브일 때는 과거를 봤을 때 이 네거티브일 때 매수를 쭉 이어가면은 언제나 나중에 웃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상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늘 그래 왔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이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리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이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새롭게 봤을 때, 새로운 어드레스 체인지를 봤을 때 이걸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하락이 길었잖아요. 1년 반 동안 봤을 때. 근데 그 와중에 하락했던 시기 중에 비트코인의 신규 어드레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다.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비트코인을 매집해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을 봤을 때 첫 번째 UTX 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건 사실이다. 힘든 길은 사실이다. 두 번째 변동성을 봤을 때, 하지만 견디거나 여기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샀을 때는 늘 웃게 했던 자리였다. 세 번째,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는 새롭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 더 딥 구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바이 더 딥, 두 번째 바이 더 딥, 세 번째 바이 더 딥이 끝나면 불장이 왔고, 첫 번째 바이 더 딥, 두 번째 바이 더 딥 구간이 끝나면 그 뒤에 불장이 왔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이 더 딥, 두 번째 바이 더 딥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있죠. 세 번째 바이 더 딥, 요 구간이 지나면 불장이 올 거다.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이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일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데 지나고 나면 좋은 자리인 그런 자리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다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쇼텀 홀더와 롱텀 홀더의 서플라이 레이쇼를 봤을 때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쇼텀 홀더들이 없어지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과 같고, 두 번째로는 신규 유동성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가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라고 보시게 되면 당연한 거긴 한데,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그 비율이 줄어들었고 그 뒤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뒤에 상승을 할 거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달 정도 침체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긴 뷰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죄송하기도 해요. 장이 좋지 않을 때 결국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이 안에서 투자를 하고 또 매수 매도를 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와닿지도 않을 거고, 많이 힘드신데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돌아놓고 보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다 돈을 벌었었던 그런 자리였다. 돌아보니 기회였던 자리였다라는 게 역사상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 안에 힘들지만 과거로 놓고 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걸 견뎠던 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었고, 또 여기서 견뎠던 분들이 돈을 벌었던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하락 행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반등하기, 바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런 구간들에 이제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어제 멤버십 라이브 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무조건 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힘들지만 잘 견뎌 나가면서 이 구간에 잘 엑시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롱텀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텀으로 비트코인을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세 가지 촉매가 비트코인을 60억 정도죠. 얘는 항상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60억 정도 갈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 동의하는 게,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영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 크게 보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수탁 서비스, 이 부분 현물 ETF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맡기는 은행에서 이제 맡겨두면 하나은행도 수탁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탁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곧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기준 심사 FASB가 이제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매집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는데, 오른 경우는 그냥 산 가격으로만 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올랐을 때 재무제표상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할을 못했었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플러스가 됐을 때도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매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력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엄청 길죠. 20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60억을 갈 거다. 이야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은 엄청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60억이 아니라 당장 한 6억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이클 셀러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크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SEC 관련돼서 SEC뿐만이 아니고 CFTC도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SEC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 단위로 돈을 추가로 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감시해야 된다. 돈 쓰지 마라 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SEC에 손발을 묶겠다라는 의도가 같고, 사실은 크립토 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모두 팽배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보면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SEC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 손아귀 안에 두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규제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정리가 돼가지고 코인 시장이 2024년도 되면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